그럼 내가 무릎 꿇으면 되겠냐? 남자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법원 앞, 회색 계단, 출근 시간도 아니고 점심 시간도 아닌 애매한 오후였는데도 이상하게 사람이 많았다. 누군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정말 말 그대로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다. 이곳은 원래 누가 울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고 누가 비명을 질러도 이상하지 않은 곳인데 무릎을 꿇는 건 또 다른 종류의 풍경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영호, 전직 공무원, 평생을 성실이라는 단어 하나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던 사람.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했다. 점잖은 사람, 술도 안 마시고 괜히 문제 만들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평생 일만 했지. 그런 남자가 지금은 법원 계단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61살 미숙. 미숙은 울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귀에 들어왔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을 내려다봤다. 미숙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가방. 가죽이 닳아 광택도 죽었고 모서리는 오래된 사람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런데 미숙은 그 가방을 마치 자기 심장처럼 꼭 쥐고 있었다. 영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충혈된 눈이었다. 미숙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영호의 입술을 축였다. 우리가 그래도 30년이잖아.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꼭 쥐었다. 그 동작 하나가 영호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영호는 알고 있었다. 저 가방이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는 걸. 그 가방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오늘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영호는 다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숨이 짧게 끊겼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웠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 미숙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영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금 그 말.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이 진짜 할 말이에요? 영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미숙은 숨을 고르듯 말했다. 30년. 그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미숙은 멀리 보지 않았다. 영호의 얼굴만 정확하게 봤다. 당연히 해. 가정이 우선이야. 어머니가 먼저야. 내가 참아. 내가 이해해. 미숙은 마치 받아쓰기 하듯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참아만 시켰어요. 영호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미숙이 말을 끊었다. 그날이요. 그 한 단어에 영호의 목구멍이 꿀꺽 움직였다. 미숙의 머릿속에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다. 짐을 싸던 방, 손이 떨려서 옷을 접지도 못하던 순간,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며 아무 말이라도 해줘라고 속으로 빌던 순간, 그런데 영호는 그냥 서 있었다. 마치 남의 집 일처럼. 미숙이 다시 말했다. 그날 참은 사람이 누군데요?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도 알잖아. 그건 그 늙은 사람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 조용히 잘랐다. 어머님 말씀 그만하세요. 영호의 입이 멈췄다. 미숙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주변 공기가 가라앉았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숨긴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요. 영호는 눈물을 삼키듯 말했다. 그럼 왜 나만 이렇게 됐어? 미숙은 그 질문이 너무 영호답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나였다. 영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했으니까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은 나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당신 편한 쪽을 선택했지. 영호가 다시 말했다. 그럼 대체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데? 미숙은 잠깐 말없이 영호를 봤다. 그 질문이 너무 결정적이었다. 영호는 미숙이 아니라 가방만 보고 있었다. 어머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영호의 눈이 커졌다. 뭘? 미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지금 여기서 모든 게 터질 것 같았다. 미숙은 가방을 들고 몸을 돌렸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영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미숙아,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만 말해봐.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이 집안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말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 미숙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을 나서던 바로 그날이었다. 새벽 5시의 집. 미숙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30년 동안 몸이 먼저 기억한 시간이었다.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남의 시간으로 시작했다. 이불을 걷는 손길도 조심스러웠다. 발을 바닥에 내리는 순간조차 소리를 죽였다.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냉장고 문을 살짝 열었다. 경첩 소리도 불편해 보일까봐 조심했다. 쌀을 씻고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켜는 순서까지 몸이 외웠다. 된장찌개는 늘 같은 순서였다. 불, 냄비, 다시마, 그 다음 된장 마지막 파. 미숙은 자기 아침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6시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대답이 없을 때도 많았다. 문을 열면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이고, 누구야? 그럴 때마다 미숙은 늘 같은 말로 대답했다. 저예요, 미숙이요. 시어머니는 잠시 미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미숙만은 잘 알아봤다. 이름은 헷갈려도 사람은 헷갈리지 않았다. 미숙은 그게 더 슬펐다. 기억이 흐려져도 며느리 미숙이라는 존재는 어딘가에
정확히 박혀 있다는 게 아침상을 차리면 시어머니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예전 같으면 짜다, 싱겁다, 왜 이걸 했니? 한마디씩 하던 사람이 요즘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침묵은 좋아진 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듯 했기 때문이다. 7시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은퇴를 앞둔 나이. 그러면서도 아직 체면이 중요한 남자. 미숙은 영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먼저 굳었다. 영호는 부엌을 훑어보고 짧게 말했다. 밥. 그 한마디가 인사였다. 미숙은 말없이 밥그릇을 내밀었다. 영호는 밥을 먹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요즘 말이 더 없어지셨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딱 그 다음 말이 나왔다. 당신도 힘들잖아. 이제 간병인 써야지. 미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영호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문제야.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영호는 미숙을 보지 않고 밥만 보고 있었다. 당신이 다 하니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잖아. 미숙은 그 말을 위로로 들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영호는 고마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만해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간병인이 들어왔다. 첫날부터 집안을 너무 빨리 파악했다. 냉장고 위치, 약 서랍, 시어머니 자주 찾는 물건, 그리고 미숙이 입을 열기도 전에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명의로 된 게 좀 많으시네요. 미숙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건 제가 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간병인은 영호를 보며 말했다. 아드님, 이런 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도 이제 힘들잖아. 미숙은 그 말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날부터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미숙이 말하면 아, 그건 제가 할게요. 미숙이 물으면 아드님께 말씀드렸어요. 미숙은 어느 순간부터 결정에서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게 미숙을 가장 무섭게 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을 미숙 몰래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 어느 날 저녁 영호가 미숙을 불렀다. 잠깐 나가 있어. 미숙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영호는 담담했다. 집 정리 좀 하고 어머니도 안정돼야 하니까. 그 말투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미숙은 그 순간 알았다. 이건 잠깐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문제가 된 건 시어머니의 병이 아니라 자기 존재라는 것도. 그날 이후로 미숙은 집안에서 자주 혼자가 됐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만 빠진 느낌이었다. 간병인은 점점 집안의 중심이 됐고 영호는 그 변화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얼굴이었다. 아침이면 간병인이 먼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미숙이 문 앞에 서 있을 때면 간병인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미숙은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게 이 집에서 자기 역할이 바뀌었다는 신호라는 걸 미숙은 느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숙을 찾았다.
미숙이는 어디 갔어? 그러면 간병인은 웃으며 말했다. 조금 있다가 와요, 어머님. 조금 뒤면, 조금 있으면, 나중에. 그 말들은 항상 지켜지지 않았다. 어느 날은 미숙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물기를 닦지도 못한 채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간병인이 막아섰다. 지금은 어머님 쉬시는 중이에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기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몸으로 와닿았다. 저녁 무렵 영호는 미숙을 불렀다. 잠깐 앉아봐. 식탁에는 미숙과 영호 그리고 간병인 세 사람이 같이 앉은 자리는 처음이었다. 간병인은 말이 없었고 영호는 대신 말을 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 미숙은 그 말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요즘은 사람도 잘 헷갈리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아직 그래서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 영호의 말은 이미 결론에 가까웠다. 미숙의 손이 제가 모실 수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영호는 미숙을 보지 않았다. 시선은 식탁 위 물컵에 꽂혀 있었다. 당신이 있어서 정리가 안 돼. 미숙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영호는 한 박자 쉬었다. 당신이 다 하려고 하잖아. 그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다. 미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문제가 된 건 시어머니의 병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며칠 뒤 미숙은 가족회의에 불리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자기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영호는 미숙에게 말했다. 집 정리할 동안 잠깐 나가 있어. 미숙은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잠깐이면 돼. 영호의 말투는 너무 일상적이었다. 어머니도 안정돼야 하고 미숙은 그 말에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주저함도. 그날 밤 미숙은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크게 싸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오래된 사진 몇 장,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미숙이 챙긴 건 그게 전부였다. 서랍을 열다가 손이 멈췄다. 이 집에서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기 때문이다. 없었다. 모두 함께 쓴 것이었고 당연히 있어 왔던 것들이었다. 현관으로 나오자 간병인이 서 있었다. 다 챙기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미숙은 신발을 신었다. 그때였다. 미숙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은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문간에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어디가?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미숙은 다가갔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시어머니는 미숙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꽉 잡았다. 힘이 생각보다 셌다. 까지마 짧은 말.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저 여자. 미숙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 여자가 오늘부터 내 자리에 앉는다. 미숙은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말씀을? 시어머니가 이를 꽉 물었다. 그러다 어린아이처럼 말이 꼬이려다가 그 다음 문장은 정말 이상할 만큼 명확했다. 영우 여자야. 미숙은 숨을 들이마시다 그대로 멈췄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숙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간병인? 웃기지. 시어머니의 입술이 비틀리듯 올라갔다. 그년 손이 너무 빠르더라. 미숙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서랍을 먼저 열어. 약보다 통장부터 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미숙의 손을 놓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미숙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가죽도 아니고 천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가방. 손잡이는 해졌고 지퍼는 삐걱거렸다.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미숙의 가슴 쪽으로 밀어넣듯 쥐어줬다. 이거 가져. 미숙은 반사적으로 받았다. 가방은 생각보다 묵직했다. 어머님 이게. 시어머니가 미숙의 얼굴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숨에서 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말은 또렷했다. 절대 집에서 열지 마. 미숙의 눈이 커졌다. 왜요? 저 여자 영호. 다 냄새 맡고 달려들어. 시어머니는 말끝이 흔들리다 다시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밖에서 열어. 혼자 있을 때. 어머님, 저 그냥 나가면.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너는 살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다시 흐릿해졌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삼켰다. 미숙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찰칵. 그 소리가 미숙에게는 이혼 도장보다 더 선명하게 박혔다. 미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돌아보는 순간 다시 그 집의 그림자로 살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그 낡은 가방이 영호의 여자를 무너뜨릴 증거가 될지, 영호를 법원 계단에서 무릎 꿇게 만들지. 아직은 몰랐다. 그날 그 가방을 열지 않았다. 그 가방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열쇠라는 걸 아직은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 희숙의 집, 작은 방, 낯선 천장. 미숙은 아침이 됐다는 걸 핸드폰 알람으로 알았다. 눈을 떴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30년 동안 미숙의 아침은 이미 누군가를 위해 예약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아침 7시. 지금쯤이면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인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때 친구 희숙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희숙은 미숙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 어제 말이야.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내 집 앞에서 봤어. 누구? 여자.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보다 조금 젊어 보였어. 네 남편이랑 다정히 들어가던데. 간병인인가? 근데 간병인처럼 보이진 않았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희숙이 조금 더 말했다. 내 집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더라. 그 말이 미숙의 귀에 꽂혔다. 열쇠. 미숙은 그 집 열쇠를 아직 반납하지도 않았는데 둘이 같이 들어갔어. 미숙은 그제야 어젯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짐을 싸고 현관에 섰을 때 간병인이 조용히 서 있었던 모습, 그리고 영호의 얼굴, 미안함보다 안도에 가까웠던 표정. 미숙은 그때 알았다. 그 여자는 간병인으로 이 집에 온 게 아니라 이미 남편 옆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미숙은 그 여자가 누군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확실해지는 건 때로 견디기 어렵다. 미숙은 가방을 내려다봤다. 시어머니가 쥐어준 그 가방. 그 순간 미숙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어머님은 이 여자도 알고 계셨을지 몰라. 그래서 미숙에게 가방을 준 걸지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했을지도. 미숙은 가방을 열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나도 알아야 할 차례구나. 그날 밤 미숙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날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신 이 가방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끝까지 보겠다고. 친구 희숙의 집 작은 방, 낯선 천장, 불을 껐는데도 눈은 계속 떠져 있었다.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쥐어준 그 낡은 가방. 미숙은 몇 번이나 눈길을 피하려 했다. 지금 열면 뭔가가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끝난 것들도 많았다. 집, 결혼, 며느리라는 자리.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지퍼에 손을 올렸다가 잠깐 멈췄다. 어머님은 왜 나한테 이걸 줬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정순의 심장이 그 소리에 함께 떨렸다. 가방 안에는 정리된 서류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맨 위에는 얇은 봉투 하나. 미숙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겉면에 익숙한 글씨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미숙아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한 줄 한 줄이 미숙의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미숙아 이걸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그 집을 나왔겠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 내가 혼자가 되는 날을. 이건 벌이 아니다. 보상도 아니다. 그냥 내 몫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나서는 순간 모든 게 더러워진다. 조용히 내 인생을 살아라. 미숙의 손에서 편지가 천천히 떨어졌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미숙은 다시 가방을 들여다봤다. 서류들.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 잘 몰랐다. 몇 장을 넘긴 뒤에야 미숙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건물 등기 이전 서류. 명예 미숙 날짜는 1년 전. 미숙은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더 날짜를 확인했다. 틀리지 않았다. 통장도 있었다. 잔액을 보는 순간 미숙은 숫자를 세지 않았다. 세는 게 의미 없을 정도였다. 임대 수익, 적금, 정기예금, 모든 이름이 미숙이었다. 미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울음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끝까지 봐줬다는 느낌. 미숙은 그제야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슬퍼서도 아니라 외롭지 않다는 걸 처음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의 전화가 울렸다. 영호였다. 미숙은 받지 않으려다가 천천히 받았다. 어디야?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상태 안 좋아. 미숙이 손이 잠깐 떨렸다. 하지만 곧 멈췄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와야지. 미숙은 짧게 웃었다. 어떤 자격으로요? 뭐, 며느리 자격은 어제 끝났잖아요.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진단 이전에 모든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공증도 끝났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숙은 그 말에 처음으로 어깨를 내렸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미숙은 가장 늦게 도착했고 가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호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그 여자 그 간병인이 있었다.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변호사가 작은 방으로 사람들을 불렀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였다. 유언장입니다. 영호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다.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한 줄 한 줄 영호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전 재산은 며느리 미숙에게 증여한다. 순간 의자가 뒤로 밀렸다. 말도 안 돼. 영호가 소리쳤다. 치매였어.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진단 이전입니다. 공증과 법원 인증도 완료됐습니다. 그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린 그럼 뭐예요? 미숙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낮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영호는 미숙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미숙은 말을 끊었다. 아니요. 당신 때문이에요.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지켜낸 거예요. 며칠 뒤 법원 판결은 단순했다. 유효 영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숙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세도 월세도 아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집이었다. 창문을 열자 햇빛이 들어왔다.
미숙은 한참을 그 빛을 그대로 맞았다. 어머님, 작게 말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요. 미숙은 작은 가게를 열었다. 집밥, 반찬, 사람 냄새 나는 곳. 손님들은 말했다. 여긴 사람이 남아있네. 미숙은 웃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시어머니 사진 앞에 밥 한 공기를 놓았다. 잘 살게요. 정말로요. 석 달 뒤 미숙 식당. 간판을 달던 날 누군가 물었다. 사장님 성함이 미숙이세요? 미숙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떳떳하게 대답했다. 네, 제 이름이에요. 이제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미숙 그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